이제 다음으로는 이 시각 월가 종목별로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젠틀함 뒤에 숨은 날카로운 투자 감각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 보기 전에 우선 주요 이슈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런 이사가 좀 파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이제 총 1.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이제 두 번 FOMC 남았는데 두 번 동안에 1.25%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B컷을 넘을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일단 조금 약간 지금 마이런 이사가 연준에 들어간 이유가 자명해진 거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 어제 많은 그 발언들이 있었는데, 정대척점에 선 사람이 이제 알버트 무살렘 그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가장 매파예요. 이 무살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 보면은 노동시장의 약화가 뚜렷할 경우에만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살렘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아, 이거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또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연준 내에 느끼는 거지만은 최근에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그런 흐름이 있었고, 오늘 이제 보먼 부총재가 또 방금 또 뭐 발언을 했는데, 역시 이제 마이런 이사 쪽에 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이제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그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는 뭐 특별한 얘기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FOMC 이후의 기자회견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파월 의장은 뭔가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힌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단순히 이건 기대를 그칠 것 같아요. 역시 파월 의장의 지금 스타일로 봐서는 역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FOMC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더라도 굉장히 그 안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금리 인하할 때는 합의를 해서 하는 이런 어떤 과거의 패턴과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러한 어떤 이제 연준의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좀 시그널들이 나와줄지 간략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총 상위 종목들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 엔비디아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어제는 오픈 AI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반납하고 있거든요. 장전에도 흐름이 좀 약했고 지금도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사실 뭐 상승을 많이 했었고, 네. 지금 일단 고점 부근에서의 매물 소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그 오픈 AI에다가 최대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오픈 AI가 최근에 보면은 뭐 오라클하고의 그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하고의 어떤 또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가장 지금 빅테크들이 오픈 AI와의 협업을 좀 원하고 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AI 거품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빅테크들의 행보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부식시키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좀 최근 미국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어떤 좀 이동 내지는 확산, 이런 흐름들과도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은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그 어제 보고서를 제가 굉장히 좀 눈여겨봤는데, 빅테크들의 전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빅테크의 앞을 가로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그 이익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AI, 빅테크가 나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오라클 보면 또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오라클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지 많이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4% 넘게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 그냥 건강한 조정 정도로 보면 될까요? 사실 오라클은 네. 저는 조금 한번 좀 조정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 갭이 커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40% 올랐잖아요. 이게 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갭을 메우는 어떤 움직임이 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주가가 오랫동안 쉬었지만은 너무 이제 단기간에 좀 그 갭을 형성하면서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기서 어제 이제 또 한 번 또 급반등을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라든가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트, 그러니까 일봉이나 뭐 주봉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이 간극을 메우는 이러한 흐름들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라클은 저는 지금 여기서의 어떤 추격 매수는 조금은 지금은 자리는 아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좀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조금 한번 시기를 좀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를 할 시점은 아니다. 좀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또 특징적인 거 보면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감인지 지금 2% 상승 중이거든요. 네. 오늘 실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미 시장의 예상치는 EPS 기준으로 한 2.87달러.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0% 이상 증가를 하는 거고요. 매출이 한 44% 정도 증가해서 111억 달러 정도 기록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거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좀 실적이 잘 나와야지 많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일단 지금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역시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AI 데이터 센터 운영의 필수적인 메모리의 어떤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디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지금 시장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최근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이체방크가 가장 최근 그 전망을 보면은 원래 목표가 155달러였는데 지금 175달러까지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여전히 IB들은 좋게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전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 이후에 차익 실험 나올 수 있다. 좀 함께 경고를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장전에서도 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 미국과 중국 지금 한창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잉 항공기 주문 대규모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가의 탄력을 좀 앞으로 잘 받아줄까요? 사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약간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폭을 조금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서의 어떤 하나의 그 세부 사항으로 보잉 항공기의 구매 협상, 지금 뭐 중국이 한 500대 최대 500대 규모를 사겠다. 트럼프 1기 때도 300대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2기 때도 항상 이 보잉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보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번에 중동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이제 보잉 사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공기 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500대를 뭐 1년에 살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장기간에 나눠서 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도 그게 이익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데, 근데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계약이 되는 거는 아마도 트럼프가 방중할 때 시점쯤에 아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성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주가로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잉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특징적으로 보이는 아마존이 지금 2%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FTC의 프라임 구독자 기만 주장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뭔가 이 재판으로 인해서 악재로 작용을 한 걸까요? 이 아마존 주가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약간 뭐랄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조금 꺾이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모양을 보면은 일단 조금 조정이 조금은 더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이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보면 한번 고점에서 일단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음봉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주가가 꺾이는 그런 시점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결국 이제 프라임 가입자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지금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좀 꺾이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일단락될 때까지는 조금은 저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관망에 지금은 좀 자세가 필요하다. 일단 어느 정도 좀 한번 저점을 확인한 후에 좀 들어가도 늦지 않는 그런 지금 모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S&P 500 기업들 흐름을 보면 지금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다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WTI 기준으로 지난 4거래일간 좀 하락세를 보이던 유가였는데 오늘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이라크 쿠르드에서 석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 협상이 약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영향으로 유가도 좀 오르고 있었거든요. 뭐 에너지 섹터는 그 영향을 받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에너지 섹터를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동의는 결국 유가예요. 지금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제 LNG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향후에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로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책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번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사실 언급은 됐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랑 할 때도 그렇고 일본이랑 할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랑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결정적인 것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지금 뒤로 미뤄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조금 확실시 될 때까지는 결국 지금 에너지 섹터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유가다. 이런 유가의 움직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에너지 섹터는 조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아요. 사실 전 트럼프 대통령 집권했을 때 이거 에너지 쪽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그 소외가 조금 오래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다 빨간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유가에 좀 영향을 받아간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게 뉴스가 계속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좀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캔뷰라는 종목인데 전일에는 한 7%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3.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캔뷰라는 회사는 존슨앤존슨에서 분사라는 회사예요. 2023년에 분사를 했는데 존슨앤존슨의 소비자 건강 사업 부분이 분사를 해서 이제 캔뷰가 된 건데 타이레놀, 리스테린, 뉴트로지나 이런 거 전부 다 캔뷰 회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타이레놀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약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딴 것들은 이제 리스테린이나 뉴트로지는 사실 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게 이제 캔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고 오늘 좀 또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누가 들어봐도 조금 이거는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등을 이끄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차트가 조금 많이 속된 표현으로 망가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사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좀 향후에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설사 이제 오늘처럼 반등이 난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가 또 오늘 가져오신 종목을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 좀 차곡차곡 쌓아볼 예정인데요. 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꾸준히 모아가는 장기적인 종목들, 그리고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들 챙겨볼까 하는데 오늘 이 종목 두 가지 챙겨오셨죠. 네.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먼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홀세일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도매 업체, 소매 업체, 대형 소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종류가 상대적으로 월마트보다 적어요. 월마트가 이제 보통 이제 10,000단인데 코스트코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4,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품종인데 다량으로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강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결국은 유료 멤버십으로 인해서 이걸로 이제 이익을 내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 아마 카드를 이제 연회비를 내야지만이 뭐 이제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것이 좀 더 세분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매출 전망치 역대 최고예요. 그런 부분들, 이게 판매 마진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멤버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처럼 약간 경기가 조금 이제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할 때 네.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예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어떤 저가의 어떤 이런 그 대량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연회비, 그러니까 회원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회사고, 무엇보다도 미국보다도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온라인 부분,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14개국 진출해 있는데 이런 쪽에서 계속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코스트코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닌데 네. 다만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예요. 25일 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또 발표될 무렵에는 조금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 주기는 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그리고 목표는 전 좀 길게 한 5년 정도를 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넣는 이런 종목으로 저는 코스트코 홀세일을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뭐 타겟 같은 이런 리테일 업종도 그렇고, 리테일 기업도 그렇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들을 좀 소비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코스트코 매수 주기 주 2회, 목표 주기는 5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 미국 내에서 이제 한 업계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안 회사예요. 사이버 보안 회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기반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고, 팔콘이라는 보안 플랫폼을 지금 이제 그 주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팔콘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 2030년 회계년도 연간 그 반복 매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기 구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이런 보안 회사들은 보통 B2B에서의 어떤 매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하고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가 200억 달러 제시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지금 이제 46억 달러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4배가 넘는 성장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한 15% 성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글로벌 IB들이 그래서 목표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뭐 한 550달러, 35달러 이 정도의 어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고, 계속해서 지금 어떤 모바일 보안 업체들, 뭐 최근에 보면 판기아 뭐 사이버라든가 또는 이제 오넘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인수하면서 뭐 이제 클라우드, ID, 또 보안 정보 이런 쪽에서의 어떤 핵심 성장 분야를 차차 갖춰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미국 내에서 보안 업체를 꼽을 때 지금 가장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 21% 정도 상회하는 이러한 어떤 매출액을 발생을 시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 성장 로드맵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조금 한 1%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매수가는 지금 정도 한 490달러 내외에서 매수, 네. 그리고 목표가는 530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한 466달러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AI 기술이 좀 확산이 되면 보안 위험도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제시를 해주셨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매수가 490달러 내외, 목표가 530달러, 손절가 465달러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종목픽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 나온 속보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했고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참 트럼프가 웃을 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증시가 끝없이 올라요. 그렇죠. 네, 9월의 약세장이 가장 아닌 것 바라는 같습니다. 바였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뭐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또 캔뷰에 타이런을 대한 관련해서 또 내용이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오르니까 뭐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일기 때도 그랬지만은 시장은 역시 그런 부분은 환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